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많은데 그 파이프라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임상 단계의 데이터며 지금 임상 1상에서의 데이터, 각 데이터들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이미 시판돼서 팔리고 있는 약물을 대체할 기대주라는 타이틀을 이미 갖고 있어요. 저는 리가켄바이오 최소 목표 주가 내년 상반기까지 만원 보고요. 내후년엔 만원까지도 봅니다. 우선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오늘 자료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리포트 많이 읽고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구독만 눌러두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10분 15분 내외로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만 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리가켄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오늘 리가켄바이오를 보면 2.4%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13만 1,000원으로 주가를 마무리했어요. 우리 리가켄바이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자 종목이죠. 주변 분들 보면 작게는 10%부터 뭐 40% 50%대 수익률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아시아의 블랙먼데이라고 하는 8월 5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쭉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잘 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미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로 돈이 몰리면서 꾸준하게 잘 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물론 각 종목들의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등등의 그런 대장주들이 잘 이끌고 나가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었죠. 근데 요 며칠부터 조금 꺾이는 기조가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좀 꺾이고 있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사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세계 증시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 진행했던 TCJA라는 일자리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핵심 항목들만 말씀해드리면 소득세를 낮춰주고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그런 감세 정책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연도별 수입 지출을 보시면 매년 수입은 3조 4천억 원, 4조 초반 이런데 지출 같은 경우에는 6조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입 지출 사이에서 오는 이 갭을 뭘로 메꿔야겠어요? 이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국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의 공급이 늘면서 미국채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오르겠죠?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또 앞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더 강세를 이루고 저 비는 세수 확보를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한테 관세를 더 받아서 메꾼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여파가 해당 주변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봐야겠죠. 근데 사실 지금 국채가 보시면 거의 9월 17일부터 해서 올라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장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고퍼 주식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퍼 주식들의 주가가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고퍼 주식이라고 하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흔히들 말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있겠죠? 근데 보시면 딱히 그 9월 17일부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하락세를 타진 않았어요. 저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금투세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투세가 아직 결정이 나질 않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그 금투세에 대한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장에서 지금 우리 리가켄바이오 주주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지금 비중을 더 늘릴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고 나와야지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투자하셔야 돼요. 저는 리가켄바이오 최소 목표 주가 내년 상반기까지 16만원 보고요. 내후년엔 20만원, 22만원까지도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헬스케어나 바이오 지수에다가 추세선이니 지지선이니 그거 놓고 여기 깨면 던지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체질 개선이 되었어요. 요번에 뭐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거 올 때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경기 침체의 신호다 하는데 지금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체질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특히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바이오들이랑은 좀 다른 수익폼을 갖고 있어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라이센스 하우스 한 곳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되고 있는 라이센스 하우스 할 만한 약물이나 플랫폼이 정말 많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에 표를 보시면 리가켄바이오의 라이센스 하우스 현황입니다. 좀 큰 것들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노약품에다가 LCB97 1조 원에 가까운 계약 금액에 계약했죠. 우리 얀센에다가 LCB84 2조 2천억 원. 보시면 ADC 원천기술 1조 6천억 원, ADC 원천기술 1조 2천억 원, LCB14 1조 2천억 원, ADC 원천기술 1조 원. 여러분 이거 다 합치면 얼추 9조 원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리가캠바이오 시가총액 4.5조입니다. 물론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해당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지급이 돼요. 첫 번째로 계약금 이제 첫 번째 들어오고 그 뒤에 임상 단계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임상 1상, 2상, 3상 있으면 뭐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얼마,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얼마,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중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판매가 되면 그 판매된 매출의 몇 프로 로열티 이런 식으로 해서 받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리가캠바이오가 왜 이 정도 가격에까지 왔냐라고 하면 해당 계약들에 대한 기대 심리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계약금을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잡아서 해당 기술이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성공을 할 거고 성공했을 시의 그 가치를 현재 금액으로 할인을 해서 잡아놓은 시총에 반영된 주가가 지금의 주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HLB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임상을 진행하다가 그 임상에 대한 보류가 나왔을 때 혹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로 결과가 나와서 뭐 그 기간이 더 소요가 될 때 그때마다 주가가 엄청 크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달라요. 보시면 이미 기술 이전해놓은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품 3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LCB97, LCB84, LCB14 그리고 이 ADC 원천 기술, 콘주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LCB14부터 볼게요. LCB14 같은 경우에는 헐2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항체 약물 접합제인데요. 이미 항체 약물 접합체로 진행하는 것부터 다른 약물이랑 구조가 좀 달라요. 근데 에너투라고 해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경쟁 약물이 있어요. 이미 있는 경쟁 약품 에너투보다 안정성에서도 더 좋고 효능면에서도 더 좋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는 이미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리가캠 관계자는 LCB14는 최근 글로벌 ADC 항암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에너투의 대체 가능한 약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에너투 대체 약물로 벌써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약물이에요.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또 LCB84 같은 경우에는 트랍2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기존 것들이랑 다른 게 잘린 형태의 절단 트랍2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다양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전임상 데이터에서는 다양한 암종에 걸쳐서 차별화된 안정성과 효능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유방암이나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많이 유익한 약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LCB84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걔네 말고 다른 다양한 고형암에도 병용이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글로벌 일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임상 2상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지금 이미 얀센이 사간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 2상에 진입하면 그냥 바로 존슨앤존슨한테 넘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직접 글로벌 이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임상을 진행하는데 비용도 더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마일스톤은 마일스톤대로 받고 끝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LCB97 같은 경우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LNCAM이라는 요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한 고형암에 다 타겟이 가능해요. 난소암, 유방암, 뭐 흑색종,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다 가능해서 사실 지금 비임상 단계인데 조기 라이센스 아웃이 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에 일상 돌입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오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얘네 이거 조기 라이센스 아웃한 게 굉장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옵디보라는 이 오노약품의 주력 매출원 약품이 있어요. 그 주력 약품이 특허 연한이 지금 2년에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대체 약물이 필요해요. 그런 오노약품이 선택한 게 지금 LCB97이라는 약물이에요. 이미 비임상 단계에서의 데이터가 얼마나 좋게 나왔으면 얘네가 이 판권을 1조 가격을 주고 사갔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리가캠바이오는 다른 제약바이오랑 성향이 너무 다른 게 라이센스 아웃에 나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플랫폼 기술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LCB71, LCB17, 14 뭐 기타 등등 하면서 계속 새로운 항원을 타겟할 수 있는 약품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술 얘네가 갖고 있는 그 링커 기술이며 페이로드 기술이며 이런 플랫폼 자체가 지금 엄청난 강력함을 갖고 있어요. 또 글로벌 빅파마 그룹들이 다양하게 M&A를 하면서 ADC 기술 자체를 개발해낼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리가캠바이오가 제일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얘들은 이렇게 던져놓은 낚싯대도 많은데 심지어 그 낚싯대 하나에도 미끼를 여러 개 걸어놨어. 얘가 지금 유방암이랑 비소세포 폐암만 타겟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임상 1단계 진행하고 2단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암을 대상으로 이 약을 만들지도 안 정해져 있어요. 다 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이거 유방암에도 가능하고 조금만 바꾸면 이거 대장암에도 가능하고 해서 다양한 고형암에 지금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쓰거나 시가총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할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그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하느냐? 보통 90% 정도 잡습니다. 이 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해당 자료 보시면 FDA 임상 시 각 단계별 성공 가능성이거든요. 임상 1상 성공할 확률이 63%고 임상 2상 성공할 확률이 30%, 임상 3상 성공 확률이 58%, 그리고 최종 승인 단계까지 해서 85% 정도 되는데 이 1상부터 2상, 3상을 다 걸쳐서 신약 승인 받는 데까지 총
확률이 9.6% 정도 된다고 해요. 100개 정도의 신약이 FDA 들어가서 최종 임상돼서 신약으로 나오는 데까지 9개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 정도의 할인율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많은데 그 파이프라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임상 단계의 데이터며 지금 임상 1상에서의 데이터, 각 데이터들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이미 시판돼서 팔리고 있는 약물을 대체할 기대주라는 타이틀을 이미 갖고 있어요. 기사 보시면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베스트 인 클래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약. 지금 뭐 LCB84, 심지어 LCB9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따로 그런 경쟁 대상도 없어요. 그런 새로운 분야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도전에서도 이미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주관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나 뭐 아니면 여러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그런 목표 주가 이런 것들 보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 생각하는 이 약의 가능성이 어떤지, 내가 얘한테 몇 퍼센트의 할인율을 줄 건지, 물론 여러분들 각각이 항암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고형암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또 FDA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뭐 혈액암이니 뭐 아니면 고형암이니에 따라서 성공 확률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계산해서 본인 스스로의 그런 할인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는 할인율은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또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점유율 같은 경우도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잡는 점유율보다는 좀 더 높게 주고 있어요. 사실 LCB97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LCB14 같은 경우도 사실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정도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월에 여러분 어차피 JP모건 헬스케어 또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연말까지 제약바이오 행사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에서 또 어떤 약물이 어떤 집중을 받고 할 때마다 우리 제약바이오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 조금 며칠 주춤거리는 것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한 압박도 좀 있고 해서 던지는 매물들도 나오겠지만 아직 내년 초까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임상 1상 뭐 임상 2상 준비하고 있는 거 다 내년에 뉴스 나와요. 그거 나올 때마다 주가 뻥뻥 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공시켜 놓고 나면 기술 이전 해놓고 팔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약물 계속 나오지, 그렇게 파이프라인 계속 넓혀가고 있으니까 전략을 되게 잘 짰어요. 해당 기사 보시면 지금 한국의 신약 개발 바이오텍은 현재로서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매출을 내야 한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바이오텍의 체급으로는 구사하기가 어려워요. 임상 1상 2상 합쳐서 최소 200억가량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중에 그런 현금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리가켄바이오가 되게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 만들어서 개발 가능성 보여주고 기술 팔고, 그 기술 돈 많은 빅파마들이 사가서 자기들이 잘 개발시켜서 성공시키면 어차피 우리는 리스크 안 안잖아요. 실패해도 그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뱉어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출은 매출대로 챙기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로열티 챙기고, 그러니까 임상 1상 성공하면 1상 성공한 것 때문에 또 신나서 가지, 마일스톤 들어오면 마일스톤 들어온 것 때문에 가지, 그러고 나서 임상 2상 얀센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넘겼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리스크 없으니까 또 가지. 할 일이 너무 많고 가야 할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기 주관을 좀 갖고,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러다가 한두 개 잘 터져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보 같이 막 연매출 2조씩 내는 그런 약 하나 나와봐요. 그거 받는 로열티만 해도 얼마나 현금 흐름이 안전해져요. 그때 돼서는 영업이 꾸준히 찍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매번 새로운 약 개발해내고 하는 우리나라의 진짜 1등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자기들 주관을 갖고 해당 기업 내가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더 뚝심 갖고 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는데 막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꼬였어요. 막 진짜 여러분들한테 LCB84가 어떻고 LCB14가 어떻고 뭐 LCB97 뭐 콘주올 뭐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여러분들 계속 봐와서 아실 테고, 뭐 얀센이나 오노 걔네랑 계약한 거 말고도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유럽에 집어넣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설명해드리려 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적어도 내 돈이 1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이라도 이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정도 관심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도와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 거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아 지금 내가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 하면서 흔들릴 때 마음 잡을 수 있고, 잘 갈 때 더 같이 가자고 신나게 응원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뭐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